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1과목과 4과목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페스 코리아에서 원산지 관리사를 준비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저희 교재 먼저 설명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교재를 출간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된 것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됐어요. 여기 문제 내용을 보시면 기출이라고 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다 보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보시면 여기 학습 포인트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학습 방법과 출제 빈도가 나와 있는데, 출제 빈도를 보시고 어디가 주로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1장의 경우에는 4%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1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제 1장 FTA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산지 관리사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FTA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FTA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풀어본다면 자유무역협정을 말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FTA 개념과 특징입니다. 옆에 보니까 기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챙겨갈 것들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 FTA 개념이 나와 있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 협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다자 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양자 간 협정이 되겠습니다. 다자, 양자잖아요. 양자라는 것은 1대1이 되는 거겠죠. 다자간은 여럿이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요거는 WTO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자 같은 경우는 FTA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것에 저희도 여기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WTO에 웬만한 나라는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WTO에 어떤 적용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FTA라고 하는 것들도 적용이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던 거죠. 국가 간의,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말을 하는 것이다. 양자 간을 말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FTA는 그동안 EU나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한다. 그죠? 여기 EU,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 거의 보통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대 국가끼리,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한미 FTA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미국 둘 간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한미, 한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 말고 특정 국가 말고 그 국가를 같이 묶여져 있는 특정 어떤 지역하고도 같이 FTA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은 바로 아세안이 되겠어요. 아세안.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쪽에 같이 연합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유럽도 EU라고 하는 것이 있죠. EU를 포함해서 EFT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이라든지 특정 지역하고도 FTA를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할 게 뭐냐면은 FTA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국가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까지도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보니까 이제 WTO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가트 협정. WTO를 말하기 전에는 일단 그 전에 가트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WTO의 전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트, 요즘에는 고트란 말이 좀 유행하던데, 가트, GATT, 요게 이제 그 영어 약자인데요. General Agreement, Tariff and Trade를 약자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어그리먼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상 WTO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WTO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요거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다 같이 개방을 해서 다 같이 무역을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주자라는 게 있는 거죠.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끼리는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주자.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무역을 하게 됐을 때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 본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관세 장벽이 있고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관세 장벽은 말 그대로 뭐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그것만큼 다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관세가 부과되면 그걸 구매하는 사람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을 좀 자제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세와 관계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한을 가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관세든 뭐 비관세든 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어떤 혜택을 주고 차별을 하지 말자, 제한을 조금 철폐를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최혜국 대우 원칙도 있고 내국민 대우 원칙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내용을 갖고 있었다가 가트라고 하는 게 WTO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WTO에서는 요거는 1995년도에 신설됐다고 보시면 돼요. WTO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원래 가트 내용을 WTO로 이제 흡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TO로 다시 새로 출범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WTO하고 FTA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WTO라는 것은 우리 차별하지 말자라는 게 있거든요. 무차별이죠, 무차별. 차별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자같이 혜택을 주자, 그다음에 제한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FTA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만 서로 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저희가 어떤 집단에 가 있습니다. 집단에 가서 우리끼리는 다 같이 이렇게 혜택을 줍시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끼리끼리 이렇게 둘 간에만 더 높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한 거지만 요거는 눈에 거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WTO 같은 경우는 FTA하고 원칙적으로는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좀 모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FTA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상호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혜택을 주고 받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상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FTA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는 거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있을 때는 여기 WTO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WTO가 차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둘 간의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국가에다가 차별을 하는 게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거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가트하고 WTO가 있었기 때문에 FTA가 나중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먼저 적용되고 있다가 이거를 나중에 적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WTO에서 허용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거겠죠. 그걸 관련된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 전신이 되는 이 가트라고 하는 것에 가보면은 24조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TA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너희끼리 하는 건 오케이인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이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4조라 보시면 돼요. 가트 24조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가트 협정 24조 규정에 창설 근거를 둔 자유무역 지대로서, 그쵸, 거기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트의 예외로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WTO 협정의 최애국 대우 원칙 적용 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 무역 협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O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FTA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FTA를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관세 인하로 체결국 간의 기존 무역의 확대, 그다음 신규 무역이 창출되고 상품 무역이 있어서 수출입 거래선이 FTA 비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이해를 해보면 서로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뭐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만 물품 말고도 어떤 자본이라든지 뭐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을 저희가 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무역을 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서로 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었다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를 하는 게 있을 때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어떤 그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무역이 보다 더 확대된다. 더 많은 거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무역도 창출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어떤 상대 국가에서 수입을 좀 제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FTA가 체결됨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철폐를 하게 된다. 관세를 인하를 하거나 철폐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출을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FTA를 체결하지 않는 나라들하고 거래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 있겠죠.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쪽으로 거래선을 이제 변경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대륙권과 경제 규모를 달리하는 다수의 개별 국가들이 당사자가 되는 1 플러스 N 방식의 메가 FTA는 FTA 활용의 장애 요인인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국가 대 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국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국가하고 여기가 연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세안은 10개 국가가 있어요. 10개 국가. 그다음 EU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8개가 있었는데 영국이 탈퇴를 하면서 현재는 27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N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1 플러스 N 이렇게 말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하고 FTA를 체결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RCEP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RCEP. RCEP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RCEP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RCEP, RCEP. RCEP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2년도 때 그때 발효가 됐어요. 2022년 2월 달에 발효됐거든요. 요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최초로 FTA를 체결한 협정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명칭은 영어 같은 경우는 FTA라 말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의 FTA라고 보시면 돼요. FTA와 거의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처음으로 체결한 FTA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RCEP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국을 비롯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중국, 뭐 일본, 그다음에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15개 국가입니다. 여기 10개거든요. 10개, 11, 12, 13, 14, 15개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FTA 체결하게 됐을 때 이 여러 나라하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저희랑 하고 있거든요. 일본 빼고 원래 하고 있었던 나라들인데, 예를 들면 한중 FTA, 그다음에 한 아세안 FTA, 한 호주 FTA, 한 뉴질랜드 FTA 같은 경우는 규정이 각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규정이 각각 있고 이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품을 취급을 할 때 하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취급하는 협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 그 규정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없이 활용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RCEP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RCEP은 여기 있는 국가들을 이제 어느 국가든지 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RCEP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모두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FTA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지가 않는 거죠. 단순해지겠죠. 이런 것을 스파게티 볼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FTA를 인정한 요건이라고 나오죠. 앞서 말씀드렸던 가트 제24조라고 하는 곳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이 대상 자체를 특정 물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부분을 다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TA를 체결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FTA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간 안에 철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개국에 대한 관세, 그다음에 기타 상업적 제한 등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되지 않아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별에 대한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하게 되면 요것의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트라고 하는 것들이 전신이었던 거고 요게 WTO가 된 거고요. WTO로 하는 입장들은 여기 차별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가고 있는 거고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차별에 대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간에만 끼리끼리만 더 높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서로 간에만 FTA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기존에 WTO에 나와 있는 그 대우를 동등하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불리하게는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 차별을 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FTA 체결을 하게 됐을 때 서로 간에 더 높은 혜택을 주는 것이 있고 그 외 나라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있다. 불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WTO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거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옆에 뭔가 보시면 나오는 게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발라사 발음 어렵습니다. 발라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이 이렇게 지금 어떤 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 통합의 단계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분류한 것들이 있어요. 단계를 나눈 것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보시면은 FTA가 됩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 D이 되는 거겠죠. FTA라고 하는 명칭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내 관세 철폐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역외 공동 관세 부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로는 역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역내 공동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단계가 조금 더 높은 단계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냥 하나의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초고가적 기구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요게 어디가 될까요? 유럽이죠, 유럽. EU,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잖아요. 그 전체가 동일한 통화 단위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게 됐을 때가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아마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나온 적도 없지만 최근에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순서 정도로 맞추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챙길 게 뭐냐면 이 각각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물어보는 형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발전 단계별로 순서대로 정답을 골라보세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것만 좀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4번 FTA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범위가 FTA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FTA 말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RCEP. CEP라고 하는 것들이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거든요. 경제 동반자에 대한 협정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역내, 리저널이라고 하는 역내를 말합니다. 이거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여기 CP, CPA 이런 거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의 FTA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명칭의 차이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따져본다면 조금 차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무적으로도 그냥 다 FTA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다만 정식 명칭이 다를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CEP하고 FTA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다를 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제 CAPA, 뭐 EPA, 그다음에 SE, CA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5번에 FTA와 WTO와의 비교 있는데 요거는 출제가 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참고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내용 보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바로 2번에 가볼게요. 뭐 일단 1번부터 말씀드려 보면은 공통점이 뭐겠어요? 서로 간에 무역을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겠죠. FTA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FTA를 하는 목적은 자유무역을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서로 간에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한 거고, 그다음에 WTO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간에 이제 그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회원국들끼리 철폐를 좀 제한하는, 그죠? 철폐라고 하는 어떤 제한, 반대죠. 제한을 철폐하는, 말을 참 반대로 했네요. 제한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형태, 완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을 말을 할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세계 어떤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라 공통점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좀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트 제24조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치사하게도 조를 바꿔서 낸 적이 있었어요. 가트 제24조를 가트 19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려보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보면은 WTO 체제에서 특징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원칙. 최애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보장, 투명성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 최애국 대우, 뭐 내국민 대우, 그다음에 무차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명성을 보장한다.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같이 이제 어떤 원칙을 두고 다 같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서로 간에 차별하지 말자, 투명하게 하자. 그다음에 어떤 자기 나라에 있는 물품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자. 외국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을 하는 것들을 좀 억제하자라는 것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FTA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또 동등하게 이렇게 좀 서로 교환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원칙이죠. 아무래도 50대 50은 아니겠죠. 서로 간에 이제 내가 유리한 거랑 불리한 거를 교환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완전 똑같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느 정도의 줄다리기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줄다리기 하기 때문에 FTA 체결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갖고 말해봤을 때 유리한 점은 보다 더 갖고 오려고 할 것이고 불리한 점은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FTA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게 체결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추진 현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냥 많이 물어본다면 현재 FTA가 발효되어 있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특정 FTA 내용들을 간략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발효된 FTA가 뭐뭔지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여기 보시면 발효 말고도 뭐 서명, 협상 진행, 뭐 재개 개시 요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는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FTA 체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취급하는 어떤 FTA가 이미 발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없고 내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할 때 FTA가 체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수업 목적상 봤을 때 그냥 현재 발효 중인 FTA가 뭐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두 문자 방식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 문자 방식을 선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보기보다는
심심할 때 있잖아요. 심심할 때 가끔씩 문득 생각날 때 그냥 내가 지금 떠오르는 나라들이 FTA가 현재 발효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지. 그럼 재밌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중국에 관심이 있다. 중국 FTA에 우리나라 체결되어 있는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가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여러 나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유명한 나라들 위주로 해가지고 골라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시아, 뭐 유럽, 뭐 아프리카,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현재 FTA 체결하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너무 이렇게 딱 책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관심이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오고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가장 먼저 체결된 FTA라고 하는 것은 칠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령을 피워 본다면은 아무래도 수업 목적상 봤을 때 출제하기 어디가 좋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한 것들은 의미가 있죠. 최초의 FTA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 발효되고 있는, 최근에 이제 그 발효된 FTA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정도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RCEP,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좀 말이 많았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많긴 했었지만, 뭐 RCEP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CEPA라고 하는 것들을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 이런 것도 있고, 캄보디아. 아무래도 저희가 수업 목적상 봤을 때는 출제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예전에 발효된 것들은 어느 책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내용을 사실 물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님 과정에 본다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발효된 것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하고 발효 중인 FTA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EU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 원래 EU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영국이 탈퇴를 했잖아요. 브렉시트라 부르는 탈퇴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EU하고 영국은 서로 독립적인 FTA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EU가 있었던 거죠. 한 EU FTA가 있었는데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영국하고는 별도로 또 한 영 FTA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FTA 어떤 그 발효 단계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여건을 조성을 하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정해 보죠. FTA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는 과정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어떤 외교관 이런 과정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무 공무원 과정에 봤을 때 다른 나라하고 FTA를 체결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건 조성을 하겠죠. 일단은 협상을 해보자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하겠죠. 몇 차례 만날 겁니다.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교환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생각이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몇 차례 주고 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바로 FTA가 체결될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줄다리기 같은 걸 하게 될 겁니다. 협상을 여러 차례 하겠죠.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서로 합의를 하는 날이 올 수가 있겠어요. 합의라는 것이 뭘까요? 서명을 말하죠.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사인하는 거. 그거는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서명하고 타결했다.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발효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준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국회는 비준 주체가 아니에요. 비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동의를 하는 절차예요. 동의를 한다. 요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FTA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명하고 타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봐주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비준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비준이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외교관이 서명 타결해서 왔던 거를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거죠. 확인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을 저희가 비준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준을 하게 되면 이 비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비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준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동의. 국회의 비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절차까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확인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발효가 돼서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무슨 기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뭐 당연한 거지만 협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FTA에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요거는 좀 덜한데 요거를 보통 보고 많이들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서명됐다, 뭐 타결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당장 FTA 적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적용 가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제 no, 안 된다고 합니다. 그쵸?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되고 나서 발효가 돼야지만 효력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발효가 돼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발효 전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협정문의 체계를 보겠습니다. FTA 협정문의 체계는 주로 전문, 협정 본문, 부속서, 부록, 그 다음 서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쵸.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전에 있는 거를 말하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건 후문인가요? 아니죠. 협정 본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챕터라고 되어 있고 이게 사실 본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FTA 체결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게 주로 이제 이게 나올 거냐면 양어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물품의 관세율을 정할 때는 각 국가별로 HS 코드별로 관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코드는 우리나라 수입할 때 관세율이 얼만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FTA 체결하게 됐을 때 저희가 모든 대상들을 다 FTA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유롭게 개방하는 건 좋은데 그 나라에서 약한 산업일 수도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바로 0%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한미 FTA 발효되기 전에 한미 FTA 개방 반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위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번 따라갔었거든요. 대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었는데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농민들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참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미국산 쌀이 수입됨으로써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국가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개방을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방을 하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어나가는 형태로 해서 개방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0%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개 정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개방을 안 하는 거, 그걸 저희가 미양어라고 불러요. 양어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양어를 하긴 하는데 양어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형태로 가는 거, 요거 제가 단계적 인하라고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 한 번에 바로 없애는 것을 즉시 철폐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요렇게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봤을 때 일단은 내가 지금 취급하는 물품이 요게 그 대상이 맞는가? 양어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국가가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용되는 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어된 물품이 맞는가 아닌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HS 코드별로 다 내용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은 본문에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부록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속서, 부속서라든지 부록 같은 부분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원산지 결정 기준 같은 경우도 HS 코드별로 나오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은 본문이 아니고 뒤쪽에다가 부록 형태로 해가지고 넣는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내용 별거 없었죠. 여기 OX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한 거고요. 1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여기 답을 쉽게 골라볼 수 있겠어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24조인 거죠. 19조가 아니라. 이렇게도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치사하게도. 넘어갈게요. 두 번째, WTO 체제는 체외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보장, 투명성,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그럴싸한데, 하지만 맨 마지막이 잘못됐죠.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FTA가 갖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원칙인 것이죠. 2번의 정답도 X가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영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체약국에 대해서는 대외 공동관세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아니죠. 요거 아니잖아요. 대외 공동관세라는 거는 외국에 대해서 공동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내국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혜택을 주는 거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그건 아닌 거죠. 3번의 정답도 X가 되는 부분이고요. 4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 후문했던 그 내용들을 나와 있는 거죠. 전문, 협정 본문, 부속서, 부록, 그다음에 서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5가 되겠고요. 5번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가 FTA라는 것은 둘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이라 말 쓰기보다도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이제 같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같이 적용이 가능한 FTA를 제가 메가 FTA라고 말을 쓰게 돼요. 요거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완화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의 총칙. 여기도 저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1번. FTA 관세 특례법의 개요 및 목적 보겠습니다. 개요. FTA 관세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시행된 한칠레 FTA 관세 특례법은 2010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면서 FTA 관세 특례법으로 통합되었다. 2010년이면 언젠가요? 한참 전이죠. 14년 전인데 14년 전에 그때 폐지된 거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한칠레 FTA가 나왔던 거죠. 칠레 최초였던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 FTA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이죠, 협정.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 간의 약속이거든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협정문은 있겠죠. 협정문은 있는데 그거를 자기 나라에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법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협정의 내용들은 사실 자기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어떤 행정 절차와 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협정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맞지만 협정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적용하는 그런 절차까지 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내법으로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칠레가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칠레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말쓴 게 있었다가 그러면은 칠레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각 FTA별로 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FTA 관세 특례법을 두고 거기다가 내용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게 된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 FTA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 법령에다가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체결해서 국회 비준을 거친 FTA는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꼭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준 자체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3번,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하였거나 향후 체결된 모든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FTA 체결 시마다 이행 절차법을 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쵸. FTA 관세 특례법을 하나 만들면 일일이 FTA가 나올 때마다, 발효될 때마다 하나씩 법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FTA가 추가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개정을 통해서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관세 인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납세 편의를 증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말이죠. 5번, FTA에서 규정된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최악 상대국과의 관세 분야 상업 협력, 무역 원활화 등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2번의 성격입니다. FTA 국내 이행의 기본법. 그쵸. FTA 관련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세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례법이에요. 특례법. 여러분들이 법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특례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특별법, 무슨 특례법. 이런 것들하고 뭐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은 사실 특례법과 특별법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랑 뭐가 비교되는 거냐면 그냥 기본법이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반법,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비교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얘도 여기랑 사실은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겹치는 게 있는데 여기 특례라고 나오는 것들은 뭐뭐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본법인 일반법보다도 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관세법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수출입 통관에 관련해서는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FTA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FTA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서 얘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 FTA 법원적 이행 절차를 국내 법령 체계로 수용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협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협정의 근본 어떤 계약이 되는 거죠. 내용,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 근데 그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봤더니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에 조금 이제 디테일한 것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법령으로 개정을 해서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가볼게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던 주제네요. FTA 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가 체결 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 부과 징수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 협정에 규정된 체약 상대국과의 관세 행정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희 관세법은 나중에 4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개 정도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조세예요, 조세. 관세의 부과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통관 절차에 대한, 통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통관이라는 것은 수출 수입 반송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FTA와 관련된 것들은 요게 아니고 요것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네임이 뭐냐면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풀네임이거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FTA 관세 특례법 또는 FTA 관세법 또는 FTA 특례법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많이 쓰는 표현은 FTA 관세 특례법 요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보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